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블룸버그라든지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젠슨왕도 그렇고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죠.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에 또 귀가 기울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면 결국 실적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차분하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저평가는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냐라기보다는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거대한 물결인 AI 흐름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됐으니까 내 종목도 모두 올라갈 것이야 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AI 모멘텀으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AI 모멘텀과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냐 안 돼 있냐라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이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삼전직스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달려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죠.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다시 시연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의 ADR이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2분기 실적이 아직 확정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죠. 물론 약간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현 구간에 있어서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언제라도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이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10,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하락이냐 조정이냐라고 보면 지금 이제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락이다라고 본다라면 주식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삼전직스를 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투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조금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작정 달려오던 시장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위 이제 매물대라는 것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갈 때는 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소위 물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금만 오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물대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어찌됐든 시장의 파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잦아들 때까지는 물리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는 시장이 올 초에 나타났었던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꾸준히 우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상반기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후 순환매에서 주목할 업종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실적주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리포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 금융주들, 증권주들 다들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 기대와 실적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남이라든지 용인, 청주에 각각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실적주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 믿을 것은 안전자산이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은 뭐죠? 결국 실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살아있는 주식들이 충분히 변동성 장세에서 대안주로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PI 발표가 국내 증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이제 계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CPI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미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아직 중동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이슈에 따라서 이 CPI는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이게 될지도 우리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CPI가 낮게 나옴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올라간 것들을 보면 또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금융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라든지 금리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중요한 상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업의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증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뭐 CPI라든지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죠.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꼭 담아야 할 종목과 비중을 줄일 종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담아야 될 것들은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담아야 될 구간이죠. 우리가 AI 모멘텀과 관련된 주식들을 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될 이유가 뭐죠? 담아야 될 이유는 결국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서 산다라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만년 2등주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는 주식들, 이건 꼭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식음료라든지 아니면 소비주들 아니면 뭐 2차 전지에서도 실적이 늘어나는 것들은 분명 담아야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특정 섹터를 버려야 된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안 늘어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두 분기 연속 실적이 안 나왔다. 이 좋은 장에 그러면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도 기다려주지만 그 이상 기다려주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냉정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점 뭐다? 실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현재 주가가 높던 낮던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실적이 긍정적이지 못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실적과 관련돼서도 또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는데 일단 좀 심리적으로 그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65조 컨센서스에서 60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에 더해진 뉴스이지 그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책 당국에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죠.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 뭐 이 얘기도 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해놓고서 또 또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투심을 지금 현재 많이 흔들어 놓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욕 증시가 강함에도 뉴욕 증시가 반도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휴유증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실적이 좀 늘어난다라면, 실적이 확정적으로 잘 나온다라면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당분간은 확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화,
그다음에 변동성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과 ADR 흥행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일부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적이 2분기가 피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블룸버그라든지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젠스랑도 그렇고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죠.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에 또 귀가 기울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면 결국 실적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 구간에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이익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이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뭐 지났을 수도 있고요. 피크아웃이 아직 오려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론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분할 매수 구간일까요? 반도체에 국한해서 보면 공포에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하면 다시 매수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매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죠. 그리고 공포가 아니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실적이 안 좋으면 매도를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살아있다라면 공포를 이겨내야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심리 관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공포를 느낍니다. 저조차도 공포를 느껴요. 누구든지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그거를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공포를 느끼지만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이 기업의 펀드멘탈이 훼손됐느냐, 이익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훼손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보다 소부장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부장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돌아와서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세를 찾으면 소부장이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부장이 결국 실적이 잘 나오면 소부장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따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보다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소부장과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슈. 그럼 결국 뭐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것이어야 되고 역시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해야 되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단위로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우선 담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리노공이라든지 고영 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든지 간에 현재도 라인의 증설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장비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정이 미세화되고 나노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로 좁힐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소부장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시야를 넓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수요 확대소 SK 하이닉스 중장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거,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하죠. 삼성전자도 공장을 증설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도 일본에다가 HBM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 뭐 서로 눈치 게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눈치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결론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업황이 수요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죠. 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조 단위의 돈들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2, 3년 내에 꺾일 거다라고 보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2, 3년 동안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걸 회수하기 전에 그 호황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업체가 먼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 결정을 내렸고 특히 이번에 ADR 반응에서 들어온 40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청주까지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